네, 안녕하세요.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하나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 할 얘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야, 최근 들어서 사실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끈의 퇴진운동 이후 아니다. 그 전으로 가보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광장 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주말마다 집회 및 시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서울시 시청 앞 그리고 또 광화문 광장 앞 거기가 매주 모이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이 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 및 시위도 있지만 참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 및 시위들도 많이 있거든요. 사실은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규정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는 사실 그 헌법에서 정해놓은 기본권에 나온 것처럼 집회 및 시위가 자유, 집회, 결사 뭐 이런 것들이 자유가 보장이 되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다만 그게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잖아요, 그죠? 네, 헌법상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 평화 집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집회와 시위에 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또 구체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집회, 그럼 이게 집회가 뭔지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집회합시다. 이거 집회에 해당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법률에서 얘기하는. 네,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 또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집회는 5개 집회를 말합니다. 5개 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고요. 시위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, 광장, 공원 등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것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혼자 하는 집회는 어떤가요? 집회라고 할 수가 없죠, 그죠? 1인 시위에 그렇죠. 해당이죠. 네, 말씀드린 대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1인 시위는 이제 뭐 국회 앞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피켓 들고 혼자 네. 1인 시위 이제 뭐 보통 이제 마라톤 1인 시위 이런 것도 하잖아요.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그런 시위. 이런 것들도 있고 허가가 안 나는 경우에 사실 그렇게 얼마나 사실 억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사실 이게 1인 시위는 사실 여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집회 및 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지려고 하려면 일단은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, 이런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.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거를 할 때 뭐 금지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, 뭐 손괴나 이런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집회나 시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집회나 시위를 가 보면 공공의 안녕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. 다들 억울한 점도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은 사실 평화적인 시위는 아닌 것 같다.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뭐 과학 발전도 순위 어저께 TV에 나오던데 과학 발전도 순위 뭐 이런 건 1등 뭐 그리고 미래의 뭐 우수한 국가로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 1등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채널에서 나오던데 근데 그 포용력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70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그 한국 사람들 서로 좀 포용하고 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집회도 이제 좀 평화적으로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좀 보면은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폭행 뭐 아니면 폭력을 가한다든가 뭐 집단의 어떤 뭔가 이제 위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받겠죠, 그죠? 네, 어떤 도구들, 뭐 위험한 도구들이겠죠. 그런 총포나 군봉, 돌덩이 같은 것들을 휴대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폭행, 협박이 있는 시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법에서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.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싸우면은 같이 이제 공범이라고 그러죠. 공범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공범에 해당될까요? 다른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?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참가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.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. 꼭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거죠. 그렇죠. 그죠.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행을 하자라는 사전 모의가 없지 않고서는 그걸 입증하면 또 같이 처벌은 가능하겠죠, 그죠? 네. 그렇게 같이 가담했다라는 입증이 없으면은 사실은
시위는 같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불법 시위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도 뭐 일반 도로교통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폴리스가 이게 경찰을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, 그죠? 그런 경우에도 이게 넘어서 뭐 시위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나요? 네, 말씀드린 대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가능하고 공공의 질서와 안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를 정해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그것을 침범하거나 손괴를 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뭐 이게 폴리스 라인을 뭐 100%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번에도 뉴스에 나왔다시피 그 경찰이 뭐 버스벽? 네, 바리케이트를 치는 경우죠. 차로, 버스로. 그러니까 버스로 차벽을 세워가지고 한 경우에 이제 대법원의 그 위법이라 판결을 받았죠. 그래도 치더라고요. 뭐 공공의 질서 안녕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 폴리스 라인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사실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. 이게 그 경찰의 편도 아니고 이제 뭐 집회를 하는 사람 편도 아닙니다. 근데 다만 봤을 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막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경찰이 또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그걸 뚫고 나가서 또 집회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과격한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법을 지켜야 될 경찰이 또 불법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.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좀 이렇게 사실 이게 경찰이 불법을 하면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? 뭐 일반인들이야 뭐 법에 의해서 경찰들이 처벌을 하겠죠. 경찰이 불법을 하면 누가 처벌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서로 법치 국가인 만큼 법은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서로 간에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집회를 하더라도 꼭 그 법규 내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보통 이제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문제가 막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번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 여성 단체에서 막 시위하는 거를 촬영을 했는데 막 여자들이 와서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. 촬영을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나 봐요. 네네. 뭐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게 집회하는 사람들 찍어도 되나요? 사실 집회 시위 자체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다 촬영 내용에 담기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뭐 명예가 훼손됐다든지 아니면은 초상권이 침해됐다든지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뭐 소개해드릴 만한 하고 싶은 판례가 있는데 뭐 이런 집회 시위의 공공적인 성격이라든지 언론 보도의 자유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초상권 침해나 아니면 명예훼손적인 것들이 보다는 그런 공공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근데 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개인을 어떻게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된다. 그렇죠. 그래도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이제 명예훼손 및 그 초상권 침해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방송에서도 뭐 그런 것들 찍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원치 않은 경우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막 하잖아요, 그죠? 뭐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버들이 또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거 찍어 오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블로우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뭐 집회 및 시위의 법률에 관한 그런 것들도 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잘 보장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기본권을 핑계로 남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경찰분들도 좀 합법적으로 그 평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처벌보다는 어떤 계도를 해가지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자유롭게 집회도 하고 다만 너무 시끄럽지 않게. 근데 제가 그 이거를 한번 요번에 보다가 보니까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니까 소음 측정 기준을 보면 되게 낮은 것 같아요, 그죠? 이게 많이 소음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데시벨 측정기로 봤을 때 보통 공공장소나 이런 퍼블릭한 공간에서 뭐 학교, 도서관 이런 데는 더 낮고요. 65데시벨이고 일반 장소에서 75데시벨, 그것도 대낮에, 저녁에는 65데시벨. 근데 데시벨 측정기로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, 이거 측정을 해보면 몇 정도 나왔죠? 약간 이 정도 소리가 75데시벨이에요. 그러니까 막 그 고성을 지르고, 그러니까 보통 고성방가라고 많이 하잖아요, 그죠?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 불법이다
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뭐 또 넓은 공간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소리는 아마 용인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경찰들이 이제 너무 시끄럽다 뭐 제약을 하면 조금 볼륨을 낮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들은 어떤 확성기나 북, 진, 꽹가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음을 발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정해진 기준 안에서 이 소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. 일단 뭐 교통 소통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뭐 소음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다른 시민들한테도 좀 약간 인상을 쓰지 않게 좀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경찰분들도 이제 평화적인 시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서로 간에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월드팩토리의 박소였습니다. 네, 저는 최하나 변호사였습니다. Delicious.